혹시 요즘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옛날 일이 떠오르시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도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은 없으신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걱정은 끝이 없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만 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불행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200년 전 유배지 강진에서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그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권이 넘는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을요. 나이 들수록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생각 습관입니다. 인생은 길지만 마음이 편안한 날은 늘 소중하지요. 우리가 걸어온 길만큼 이제는 마음이 편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습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그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배워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습관에 빠져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첫 번째 습관남과 비교하는 마음.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밭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자기 밭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옛날 동창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닌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팍팍한지.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휴대폰만 켜면 남들의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 건강하게 등산 다니는 모습, 화목한 가족 모임. 보다 보면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남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한 조각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숨겨진 아픔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지키는 일은 결국 마음 하나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남을 부러워하는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남의 밭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기 밭에 곡식을 키운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밭이 아무리 푸르러 보여도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밭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만의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세어보는 겁니다. 손가락을 꼽아보세요. 하나, 나는 오늘 건강하게 눈을 떴다. 둘, 나는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 셋, 나는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 넷,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다섯, 나는 이 순간 편안히 앉아 있다. 이렇게 5가지만 세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2번째 습관 앞당겨 걱정하는 마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오지도 않을 비를 피하려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손주들은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걱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는 날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걱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평생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음에 담고 삽니다. 지나간 날은 이미 선물처럼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자식이 다칠까봐, 남편이 아플까봐, 집이 무너질까봐, 온갖 걱정을 하며 사셨지요. 그런데 90세가 되어 돌아보니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작 일어난 일들은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이었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걱정하느라 행복한 순간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약용도 유배를 가면서 수많은 걱정을 했을 겁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가족들은 무사할까?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요. 오히려 걱정은 지금 이 순간을 빼앗아갈 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걱정은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 조금 더 걸으세요. 돈이 걱정된다면 오늘 불필요한 지출을 조금 줄이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지도 않은 비를 피하느라 집에만 갇혀 계실 필요 없습니다. 창문을 열고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느껴보세요. 오늘의 공기를 마셔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번째 습관,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산도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큰 산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무너지는 법은 없다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작은 일에 더 마음이 쓰입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걸립니다. 이웃이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이 온종일 신경 쓰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혹시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작은 일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더 가볍게 대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말입니다. 전쟁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가난을 이겨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셨을 것이고, 온갖 어려움을 넘어오셨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리 없습니다. 여러분은 큰 산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산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한 달 후에도 이 일이 기억날까? 1년 후에도 이 일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일주일 후면 잊힐 일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그 일에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사신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하루 이상 마음에 담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일 아침에는 깨끗이 잊어버리기로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소한 일에 마음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써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 말이 거칠어져 관계가 불편해지는 습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뼈를 녹이고 거친 말은 뼈를 자른다. 참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내 말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손주에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자꾸 날이 서게 됩니다. 왜 이것도 못하니? 그것도 모르냐?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이런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말투가 거칠면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강압적으로 들리면 반발심만 생깁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국 관계 하나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편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투가 참 부드럽습니다. 타이르고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명령조가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고 제안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박자만 늦추시면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왜 그것도 못해? 대신 조금 어려웠겠구나.
내 말대로 해. 대신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꼭 그 말을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옳은 말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이고, 때로는 이해가 더 큰 지혜예요. 참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5번째 습관, 나 자신을 과하게 탓하는 습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지혜지만 자신을 짓밟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공부를 더 할 걸. 자식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부모님께 효도를 더 할 걸.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걸.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다 내 탓이야. 하지만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책해도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책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힘을 빼앗을 뿐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길은 이미 최선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배가 고팠던 시절, 자식들 먹이느라 당신은 굶으셨습니다. 추웠던 시절, 자식들 입히느라 당신은 떠셨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가족을 지키느라 당신은 견디셨습니다. 그것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최선이었습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자책했을 겁니다. 가족들을 고생시킨 것, 꿈을 이루지 못한 것. 하지만 그는 자책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책이 밀려올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6번째 습관,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습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떨어진 꽃은 다시 가지에 달 수 없다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슬픈 진실이기도 합니다. 후회는 무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못다 한 일, 하지 말았어야 할 일, 다르게 했어야 할 일들이 끝없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지금 달랐을 텐데.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르게 살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회는 현재를 빼앗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간 날은
이미 선물처럼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후회 속에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사건에 연루되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는 후회 대신 의미를 찾았습니다.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과거를 붙잡지 않고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배 생활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 후회를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래, 나는 그때 그렇게 했어. 지금이라면 다르게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이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 천천히 시선을 돌리세요. 지금 이 순간을 보세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평생을 살고 보니 후회하느라 보낸 시간이 가장 아까워요.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후회를 놓기로 했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려고요.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바꾸면 미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 앞당겨 걱정하는 마음, 작은 일에 흔들리는 마음, 거친 말, 자신을 탓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후회. 이것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한 가지만요. 그리고 내일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아주 조금씩이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정약용도 하루아침에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배워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더 가볍게 대할 때입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